엄마,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의 외침이 거실을 날카롭게 가로지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거였을까요? 72. 누군가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한 남자의 여자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모의 사랑은 그저 주책이고 민폐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생의 마지막 사랑을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홀로 남은 집안의 적막함은 어느새 익숙한 공기가 되었죠. 자식들의 이제 좀 쉬라는 말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세상과 단절되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나이에도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그 떨림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글씨가 참 고와요. 수업 끝나고 근처 공원이라도 좀 걸을까요? 복지관서의 교실에서 만난 영철 씨는 제 삶에 다시 색을 입혀준 사람이었습니다. 서툰 붓질을 도와주며 건네던 따뜻한 손길.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말동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가 없는 하루는 끼니를 걸은 듯 허기졌고 핸드폰에 찍힌 그의 이름에 제 가슴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수십 년 묵혀둔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굽어버린 등 먼저 보낸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남은 생은 오롯이 나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까지. 영철 씨의 눈빛은 마치 당신 정말 애썼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자식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짓일까요? 기쁨도 잠시, 마음이 깊어질수록 현실이라는 돌덩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부모의 연애를 재산 문제나 체면의 방해물로 여기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피어난 이 소중한 불꽃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아저씨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딸의 날선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철 씨와의 만남을 어렵게 고백한 날 돌아온 건 축복이 아닌 노골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감정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고 없이 조용히 늙어가야 하는 집안의 관리 대상일 뿐이었죠. 영철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재혼하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며 대놓고 서류 보따리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죄도 아닌데 우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이름 대신 그 사람이라는 딱딱한 대명사가 오갔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하다.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제 행복을 이토록 혐오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소리까지 듣게 해서.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만난 영철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사랑을 노망난 노인네들의 불륜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영철 씨의 아들은 제 번호를 차단하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말라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생, 아플 때 서로 약을 챙겨주고 적막한 집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잠드는 것. 그 소박한 꿈이 자식들의 이기심 앞에서는 천인공노할 범죄라도 되는 양 취급받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느덧 생기를 잃고 다시 무채색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철저히 인격까지 부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결국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내 포기하고 다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평생 처음으로 자식의 손을 놓고 내 삶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아들은 제 통장과 인감 도장을 가져가 버렸고,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엄마가 계속 그 아저씨 만나면 나도 애들 안 보여줄 줄 알아라며 협박 섞인 눈물을 쏟았습니다. 손주들을 무기로 제 목을 죄어오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줘야 할 부속품에 불과했던 걸까요? 영철 씨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아들이 복지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나이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더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숙 씨, 우리 그냥 다 놓고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당신이 편할까요? 비 내리는 저녁, 동네 어기 작은 정자에서 만난 영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아프고 외로울 때 내 곁을 지켜준 건 자식이 아닌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영철 씨, 나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려고요.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볼래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독립하기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강요받았던 희생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각자의 짐을 챙겼습니다. 거창한 가구도 화려한 옷까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남은 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것 하나만 품고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던 자식들의 독설과 원망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앞을 향해 걷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이 선택이 생애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방 한 칸짜리 낡은 집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도 자식들이 사준 안마의자도 없었지만 그곳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텃밭에서 딴 채소로 투박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에게 맛있네요, 고생했어요 라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일상. 그것이 이토록 눈물나게 고마운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정숙 씨,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마음은 참 편하네요. 당신 손잡고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영철 씨는 매일 저녁 제 손등에 거친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당에 앉아 꺼져 있는 핸드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원망 섞인 문자들,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켜낸 평화의 대가였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이 문득문득 가슴바닥을 긁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단단히 부둥켜 안았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쌈짓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노쇠한 몸은 낯선 환경에 금세 지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아프거나 감기라도 심하게 걸리는 날엔 혹시나 상대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기색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약국 약으로 버티면서도 우리는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성이 단번에 무너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당신이랑 함께라면 하루라도 좋습니다. 어느 날 밤 영철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노년의 슬픔과 그럼에도 현재를 사랑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다시 세상의 파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누구의 부모도 아닌 오직 서로의 연인으로 존재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식의 기대를 저버린 비정한 부모라 손가락질하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평온함은 그 어떤 비난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짧은 인사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이자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영철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실 밖은 달려온 자식들의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봐요,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게 뭐야? 아들의 통곡이 복도를 메웠지만 영철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우리의 선택을 노망난 고생이라 불렀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행복했다는 것을요. 영철 씨를 보내고 홀로 남겨진 방 자식들은 이제야 효도하듯
저를 다시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안락함이 제 영혼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끼니를 챙기는 일조차 버겁지만 영철 씨와 함께 가꾼 이 작은 마당에서 저는 비로소 완성된 나를 만납니다. 많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다움만을 강요합니다. 희생하고 인내하며 그림자로 살길 원하죠. 하지만 노년의 가슴에도 뜨거운 불꽃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사랑하고 싶은 욕구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유통기한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프면 기대고 싶고 외로우면 손잡고 싶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의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묻는 딸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고 말고요. 평생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던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 정숙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대를 무릅쓴 그 짧은 로맨스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찬란하게 빛난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함께 걷던 시골길의 흙냄새와 그가 건네던 차 한 잔의 온기가 선명합니다. 남은 분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대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조연이 아닌 주인공입니다. 저의 발칙했던 로맨스는 비극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세상과 맞섰던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가 좋아하던 꽃을 심으며 가장 아름다웠던 선택을 추억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란 바로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오늘입니다. 영철 씨가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제가 제풀에 꺾여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리지만 저는 여전히 이 낡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벽지 하나, 문고리 하나마다 우리 두 사람이 자식들의 눈을 피해 일구었던 눈물겨운 자유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아들은 여전히 혀를 차며 묻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고생하는 게 정말 행복해? 저는 그저 웃으며 툇마루를 쓸 뿐입니다. 그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뜨거운 밥을 지어 서로의 숟가락에 얹어주던 그 소박한 식사가 자식들이 차려주는 호텔 뷔페보다 훨씬 배불렀다는 사실을요. 비록 영철 씨는 곁에 없지만 그와 함께 보낸 3년의 시간은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보낸 40년보다 더 밀도 높은 나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기적인 엄마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식의 어머니가 아닌 정숙이라는 한 인간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영철 씨가 마지막으로 써준 서의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 참 좋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화탓해집니다. 우리는 사회적 시선과 자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벽을 넘어 서로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주었죠. 그 용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무채색의 노인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사랑에 미쳤던 할머니라고 수군댑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합니다. 이른의 나이에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봤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봤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인생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정수가 참 잘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곧 해가 지고 노을이 번지겠지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으로 하늘을 수놓는 시간입니다. 저의 인생도 이 노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뜨겁게 타오르다 가려 합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희의 부모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었음을,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 찾아올 인생의 황혼 앞에서 부디 비겁해지지 말기를 말입니다. 영철 씨의 일주기 기일 적막하던 마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저의 아들과 딸, 그리고 영철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서먹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각자 준비한 꽃다발과 영철 씨가 생전에 좋아하던 제과점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평행선처럼 달릴 것 같던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이 낡은 집 앞에 나란히 선 것입니다. 어머니, 이 구석진 곳에서 대체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딸아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뒤늦은 후회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집안 곳곳에 남겨진 우리 두 사람의 흔적을 말없이 살폈습니다. 영철 씨가 직접 고친 삐걱거리는 대문, 제가 정성껏 가꾼 텃밭, 그리고 벽에 걸린 소박한 커플 사진까지. 그제야 아이들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노망이라 불렀던 그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생애 가장 절실했던 삶의 현장이었음을 말이죠. 영철 씨의 아들이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행복하셨다는 걸 이 집에 와보니 알겠네요.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어쩌면 무지에서 온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벽으로만 존재하길 바랐던 이기심이었겠지요. 우리는 마당에 앉아 영철 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 끝에 피어난 진심은 결국 가장 단단한 마음의 벽조차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당을 비추는 노을이 영철 씨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 곁에는 그와 함께 나눈 수만 가지의 대화와 세상의 풍파를 함께 견뎌냈다는 자부심이 든든한 동반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은 인생의 막이 내리는 슬픈 시간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빛으로 자신을 완성하는 축제라는 것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정숙 씨, 당신 참 멋진 여자야. 영철 씨가 습관처럼 해주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식의 엄마로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제 안에 빛나는 눈동자를 발견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품어둔 설렘을 나이라는 상자에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의 눈치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참 뜨겁게 사랑했다는 한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무는 해를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영철 씨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은 생도 오롯이 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식들 반대에도 꿋꿋이 지켜냈던 우리의 황혼 로맨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 바로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